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자, 그러면 한번 첫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관련 소식 갖고 오셨다고요? 오늘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네. 경기도청에서 열었습니다. 네네.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이목이 쫙 쏠렸는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직접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강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 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미 대선 후보로 확정된 상황에서 굳이 국감에 나가서 대장동 포화를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막겠느냐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네. 그런 분석과는 다르게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네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조금 전에도 직접 말을 했지만 기존의 계획대로 국감에 참석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퇴는 국감이 끝난 후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 조기 사퇴는 없다라고 오늘 일축을 한 거고요. 이제 평론가들의 대체적인 분석도 네. 국감까지는 하고 거기서 해명까지는 하고 사퇴할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오늘 이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어제 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하루 속히 경기도지사직을 사퇴를 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를 해야 된다. 굳이 오는 소나기 맞을 필요 없다. 네. 이제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저 기자회견 문도 이제 본인이 직접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측근들도 기자회견 전까지는 직전까지는 내용을 몰랐다라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과연 몰랐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점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라는 지시 발표 이후였잖아요. 30분 후에 바로 또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맞물리다 보니까 청와대하고 교감을 한 다음에 타이밍을 맞춰서 기자회견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이 좀 제기가 되는 건데 대장동 관련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에는 청와대 공식 입장은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선을 좀 긋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철저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경이 뭐냐라는 이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인 해석은 워낙 대장동 이슈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동산 문제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의혹이 커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일 거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당의 대선 후보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경찰하고 검찰이 잘 협의해서 수사하라고 강조를 하니까 그러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이거 특검 거부하려고 선 긋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국감을 보면 피감 기관장들 엄청 혼나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이 호랑이 굴로 제발로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이 후보는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내용과 실적을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라고 자신감을 비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사가 그동안에 이제 당내 경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필이면 3차 선거인단의 마지막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한테 참패를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28%밖에 안 나오는 바람에 간신히 과반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는 불안한 후보다. 뭔가 좀 꺼림칙하다라는 어떤 불안감들 그리고 대장동 관련된 이 거센 야권의 공세를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 불안 요소를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 같고요. 전국에 생중계되는 국감방송을 보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까지도 노리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번 이제 국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지사이자 여당의 후보기 때문에, 그렇죠. 야당 의원들이 정말 그 칼을 갈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잘 대응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대응을 잘할 거냐 못할 거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이 정치 전문가한테 직접 들어본 의견 네. 한번 보시죠. 만약에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다면은 예. 뭐 결선 투표 시비가 없었으면은 또 사퇴를 할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지금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은데 물러나는 느낌을 주는 게 안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제 사퇴를 하면은 국감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대신에 감수할 것이냐, 정면 돌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 것이냐, 정면 돌파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더 낫겠다 그런 판단을 했나 보죠. 그리고 국감을 행안이나 국토위 두 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의석수 비중이 2대1 정도예요. 그렇다면은 발언의 총량, 횟수도 2대1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승부를 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충분히 승부를 걸만하다라는 그렇죠. 판단인데 임경미 작가도 오늘 긴급 네. 기자회견 쭉 보셨죠? 저는 이제 기자회견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초반에만 보고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게 앞부분에 이제 국감에 참석하겠다는 새로운 얘기인데 네네. 뒷부분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대목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꾸준히 해왔던 얘기에 사실 반복적인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대신에 이제 그동안 추진됐던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가 모두 가져갈 수도 있었을 그 개발 이익을 70%나 공공이 환수해낸.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시적이다. 최초의 행정 성과다. 네.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입장이었고요. 네. 추가로 나온 얘기는 이 청렴 이행 서약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개발에 참여하는 사업자들한테 이런 어떤 서약서를 받았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청렴, 이행, 서약서. 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요? 청렴하게 개발 사업에 참여하라는 서약을 하라. 이 문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업자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동안에 공무원들을 뭐 매수를 한다든지 뇌물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어떤 사업 방향으로 이끌려는 게 하다가 걸리면 네. 그러면 협약을 통째로 해지할 수도 있다. 네. 거기서 거둔 개발 이익도 환수할 수 있다. 오. 이런 서약서를 미리 받아놨다는 겁니다. 안전장치를 걸어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바탕해가지고 경기도가 지난 6일에 성남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청렴 서약서를 근거로 해서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자산을 동결을 하고 배당을 중단을 해라. 그리고 부당 이득이 있다면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약서란 말이에요. 서약서는 일종의 각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적 효력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지시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약서하고는 좀 다르다 보니까 예. 네. 실제로 이게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네. 역시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한테 물어봤죠? 또 물어봤습니다. 네네네. 들어보시죠. 청렴 이행각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지급된 돈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받으려면은 금품이나 향을 제공한 것과 그 이득을 얻은 것 사이에 있어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법원이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 구체적인 심리를 하기 때문에 쉽게 인정받기는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판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부당이익 환수하기 어렵다는 말 같은데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네. 뇌물이 실제로 갔는지 그리고 그 뇌물이 어떤 특혜를 주는 데 있어서 작동을 했는지 이게 네.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수사를 할 내용이 많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Stay